관련해서 지금 신천지를 막아보겠다고 장동이 굶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4일차인데. 5일차라던데. 4일차일걸? 5일차인가? 5일차일 거예요. 5일차. 5일차? 이제. 더러워졌던데? 하여튼 수염을 안 닦아서 더러워만 졌지, 얼굴살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지러워서, 생각이 제대로 안 나요. 뭐, 소금도 제대로 못 먹겠어요. 저 작년에 18kg 뺄 때요. 그때 저도 거의 19일간 곡기를 끊었어요. 2주에 5일 동안. 그래도 저는 방송할 거 다 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뭐, 생활에, 너무 정신이 빠릿해서 배고파서 힘들었어. 아니, 사실,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사실 먹는 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먹는 거긴 하지만, 워낙 이제 독성 있는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비워주면은 몸이 정갈해지면서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쪽 애들은, 우리 쪽 인사들은 단식할 때 사진 보면 오히려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여기는 되게 더러워요.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 내가 모르겠어. 참고로 얘기해 주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40일간 단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광장에서, 그리고 시민들하고 만나고 그 상황에서 연설할 거 다 하면서 40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넌 이제 사흘한 거 아니야. 근데 벌써부터 어지럽다고? 사람들을 못 만난다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23일 하다가 24일째 그만두셨거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계가 다 와간다. 5일째인데 한계가 다 돼간다고 지금 그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10일은 좀 채우고, 엄살을 떨어도 하라고, 저쪽 종자들은, 엄살이, 그거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왜 단식을 국회 로텐도홀 앞에, 멀쩡한 실내에서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하냐고. 저것들은 걸핏하면 국회 안에서 하더라. 왜 밖을 안 쳐나와? 추우니까. 그러니까. 아니, 춥고 더울 때는 실내에서 해? 그럼 실내에서 좋다고 쳐. 아니, 거기까지 텐트까지 치는 건 오버 아니냐고. 아니, 돗자리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 오고 가는데 나 이렇게 단식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면서 해야지. 온갖 엄살을 다 떨면서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저러는 이유가 통일교만 해. 신천기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통일교에서는 못 받았는데 신천기에서는 받았어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자,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주소지 변경 지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신천지가 2023년 말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신규 당원 가입과 기존 당원들의 주소지를 경기 고양갑 고양병으로 변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청년회 250명, 부녀회 200명 등 목표 수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승낙 없는 강요나 조직적 개입은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고양시에 신전 같은 걸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직권 취소가 되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통일교랑 똑같은 수법을 쓴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건물을 지어놓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못 해준다라고 그걸 하게 되니까 이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당협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쪽 동네로 주소를 옮겨갖고 입당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입당한 다음에 입당 원서를 들고 가갖고 거기 가갖고 뭔가 선거운동 해주는 척 하면서 그 안에서 일해주고 나중에 얼굴 좀 익히게 되면 사실 우리 신천지다? 너 이거 신천지 도움받은 거야? 라고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도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따위 짓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했을까 과연? 여기만 했을 거고 요 숫자만 했을까? 결국은 이걸 다 교주가 이만희 씨가 시켜갖고 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켜갖고 했다는 거는 몇 명을 어디로 보냈다라고 하는 장부가 남아있을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교회 사업이니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교인들을 입당을 시키고 거기에서 활동을 시키고 또는 어떤 위원들을 포섭했고 돈을 얼마를 줬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명단이 있다. 그거를 털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막아줬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트를 지금도 신천지는 쥐고 있을 거예요. 인맥관계 비밀장부들. 요거를 털어내기만 하면 신천지도 통일교냐 한 방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통일교는 되고 신천지는 안 되냐는 거지. 예? 하는 짓은 신천지가 훨씬 더 악랄해요. 왜냐면 신천지는 지네 이름 들킬까봐 이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갖고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 단체들을 운영하면서 그걸로 정치인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단체들 리스트가 여기 찌라시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들을 운영하고 접근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기 수단을 얻기 위한 거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이 짓은 신천지가 통일교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또는 오래전부터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노원구에서 쭉 10여 년을 살면서 노원구가 사실상 신천지의 서울 지부의 어떤 핵심이고 거기서 키워낸 애가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원구 안에 기숙사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집단 숙소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있고요. 마들역 이쪽에 가면 옛날 오래된 그 아파트들을 비롯해갖고 그쪽 단체 애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라든지 노원역 앞에서 버스 대절 해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볼 때마다 아 이쪽 지역 정치하는 애들 중에 분명히 누가 미는 애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준석이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천지는 이러한 이 포교를 가장한 정치인 포섭 행위를 꽤 오랫동안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봐요. 이게 아마도 옛날에 박근혜 때 일어났던 그 당시에 그 세모하고도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구원파. 당시에 구원파하고 마찬가지로 구원파가 좀 대장이었다고 치면 구원파가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 사이를 저는 메꿔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게 신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국힘이 그때 개명을 했습니까?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신천지. 새누리라는 뜻 자체가 신천지의 순 우리말인 거예요. 네.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구원파를 비롯해 김기춘을 비롯해서 박근혜 얘네들이 사이비 종파에 푹 빠져 있었고 물론 그건 최태민이라고 하는 근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원파라는 애들하고 쭉 빠져 있었고 그 구원파의 반개 계류 중에 하나가 똑같이 신천지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구원파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신천지가 이어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후원하거나 조직대에 있는 이른바 사이비 종과 연루돼 있는 계파들을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확장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진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서울이나 서울 일부나 대구 지역 같은 가평에서 통일교가 힘쓰듯이 대구 이쪽 안에서 본당이 있는 그쪽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교세와 인원들을 장악하고 있고 또 특히나 대구 쪽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체 권리당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안에 있는 대다수 숫자들이 신천지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검찰이 특검을 하지 않아도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자료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특검을 하자마자라는 정치 논리는 특검을 해갖고 막겠다는 논리야.
특검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게 되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이 지정해놓고 있는 특수본에서, 특별수사본부원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찾아내가지고 이걸 기소하는 방향으로 특검 없이 빨리 조만간 끝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이 이미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을 품었다가 장동혁한테 배신당해갖고 축출당할 위기에 있는 한동훈이 뜬금없이 주말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개사과야. 네. 근데. 아니 이거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그냥 네. 밝힌 거예요. 상황이 악화된 점과 국민 당원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이게 결국 자기가 당계 뭐야? 게시판을 한 거에 대해 사과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이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게 무슨 사과야? 아니 네가 했다며 가족들이랑 네가 한 거 인정한다며.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는 게 정치 보복이야? 그러니까 이거 명의 도용을 한 거잖아요. 그 2개 IP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몇 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글을 썼는데. 그래서 네가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명의 도용해서 딴 사람이 그 IP로 들어왔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그때 네. 너무 서둘러서 자른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IP부터 시작해갖고 실제 그때 당시에 IP 추적하고 당시 통신 기록들 같은 거 찾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조사를 맡기고 싶은 적절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백대현이요. 더럽게 자세하게 아주 조목조목 썼더라고요. 초범이라 안 되겠네. 예. 네.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초범이라서 형량을 반제명으로 깎아주겠지만 뭐 어찌 됐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 안에서 한동훈이 당을 깨고 나갈 거다라는 예측을 드렸고 절대 못 나간다. 비루한 목심을 기어이 국진당 안에서 유지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태도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사과야? 안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게 무슨 사과냐고? 이걸 사과로 칠 수 뭐 있나? 사과를 하려고 하면 굶고 있는 당대표를 찾아가갖고 굶느라 힘들지, 자 요거 쪼꼬만데 안 보는 데서 몰래 먹어, 이렇게 손잡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나 사과했으니까 나 쫓아내지 마는 걸로 합의 보고 통치자. 그 연출을 안 하고 합의가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장동혁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준석은 동조단속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준석이 좀 동조단식하고 난 입장에서 한동훈이 찾아갖고 자기 손을 잡으면서 비록 내가 한때는 네 위였지만 지금은 너 인정하고, 네 밑에서 열심히 하려니까, 이 추운데 내쫓지는 말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똥똥 올라서 죽습니다. 아무튼, 희한하죠? 단식을 하는데 왜 똥똥이 오를까요? 단식을 하는데 왜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갈까요? 단식을 하는데 왜 점심시간에는 의자가 비어있을까요? 왜 새벽만 되면 불을 끄고 텐트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안에서 바시락바시락거리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와 같은 한동훈의 태도를 봐서는 한동훈 큰 정치 아니고 애초부터 큰 정치는 아니었지만 국짐을 나갈 생각이 없는 거고 저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동훈이 저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듬고 가거라, 계속 싸우거라, 계속 당겨놓고 조사를 한다 만다 서로 치고받아라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